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제가 요즘에 비트코인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식 이야기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자주 드렸었던 연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연준 위원들은 45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정기적인 회의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FOMC죠. 이 자리에서 연준 위원들은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아니면 동결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은 앞으로 기준금리에 대해서 전망을 하곤 하죠. 흔히 말하는 점도표에 점을 찍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발표된 점도표입니다. 이 자리에서 연준 위원들은 2024년에는 기준금리를 3번 정도 내릴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립금리는 2.5%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물 시장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금리 전망치인데요. 원래 사람들은 올해에는 기준금리를 7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하도 연준에서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 고금리의 장기화가 우리의 컨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 전망치가 3회로 줄었다가 최근에는 4회 정도로 컨센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연준은 3번 정도 금리 인하, 사람들은 4번 정도 금리 인하. 이 정도면 거의 연준의 의도대로 사람들의 기대치가 맞춰져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재미있는 이벤트가 몇 개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입니다. 미국에는 파월 형이 있다면 유럽에는 라가르드 누님이 있죠. 지난주에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유럽 경제가 안 좋다고 난리죠. 고금리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다들 못 살겠다. 금리 좀 내려서 나 좀 살려달라라고 너도 나도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부활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 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최강국인 독일은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통화정책회의 때 라가르드 누님은 유럽의 성장률 전망치를 0.2% 정도 낮춰 잡았습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작년 12월에 전망한 것이고요. 주황색 막대 그래프는 이번에 전망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기 둔화를 반영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낮아지지 않았을까요?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작년에 전망한 것에 비해서는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률 역시 둔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야 사람들이 물건을 마구마구 사면서 물가가 오르는데요. 유럽은 이와 반대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니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물건의 품목별 물가 상승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파란색 꺾은 그래프가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이고요. 초록색 꺾은 그래프가 근원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유럽의 경기 둔화를 반영하면서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금 상승이 완만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몇 달간 이 같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 정도면 확실히 물가가 잡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6월 달에 유럽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했었는데 아직 미국은 통화정책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3월 20일 날 연준 회의가 있죠. 아직 통화정책 회의를 하진 않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에 의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말 중에서도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자신감으로부터 멀지 않았다. 인플레가 나름 잡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물가가 잡혔다는 증거가 확실히 확보돼야 한다. 이 말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도 오르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건 구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게 미국에서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오르겠죠?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지금의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금리 내릴 때 아니야. 금리를 섣불리 인하하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서
나중에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네 지금 섣불리 금리 내리면 안 돼. 지금의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인플레가 잡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그때 금리를 내릴지 말지 그거 결정해. 파월 너 조심해라. 이러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은 오히려 인플레가 약간 잡히고 있다라는 애매한 말을 섣불리 해버린 것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오락가락합니다. 작년에는 비둘기스러운 말을 했다가 올해 초에는 갑자기 매파로 돌아섰다가 지난주에는 약간 비둘기스러운 발언을 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매둘기로 변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스 전 재무장관께서는 파월을 향해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물론 파월을 향해서 대놓고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파월의 발언과는 반대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연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가 완전히 틀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죠. 이것은 연준이 전망하고 있는 중립금리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연준이 전망하는 중립금리는 2.5%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중립금리가 특별하게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중립금리는 4% 이상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연준은 현재 2.5%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4% 이상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것은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었던 차트인데요.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 상에 중립금리를 찍곤 합니다. 맨 오른쪽에 표기된 게 중립금리죠. 그런데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여기 찍혀있는 점들이 4%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 있는 확률이 15% 이상이라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매파 중에 매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약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말을 반영해서 금리 인하를 최대한 천천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월의 말대로 연내에 금리는 내리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흔들리고 있죠. 그나마 10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파산은 면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은행들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단기금리인 2년물 국채금리가 더 위에 있고요.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아래에 있습니다. 은행들은 단기로 돈을 빌려서 장기로 돈을 대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행들은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땡겨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출을 해주면 해줄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커브가 정상화되어야 은행들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실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상 소재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장단기 금리 역전을 정상화시킬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투자 자산에 미칠 영향도 생각보다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영상을 앞으로 하나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해서 플러스 금리로 돌아설 가능성이 조금씩 있어 보이는데요. 이것도 영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다만 비트코인 이야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야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께 하루빨리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